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 전시인데요. 우리가 오래도록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재 100선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체험관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시를 여는 글에서부터 이번 전시가 얼마나 공을 들여 준비했는지 느껴지는데요.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 저마다의 고유한 삶을 살지만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삶은 시간에 인장을 남기듯 그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요. 뭇 사람들의 마음에 무늬를 새겨넣는 일,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 부르고 그 문화에 시간이 오롯이 더해질 때 우리는 유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번 전시에 기꺼이 함께하게 될 무형문화재들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인천의 완초장을 비롯해 경기의 나전장, 전남의 장도장, 충북의 필장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극한의 섬세한 정교함을 뽐내는 가딜, 망건장, 그리고 탕건장이 있습니다. 가딜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제작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과정마다 솜씨가 달라서 보통 총 모양, 양태, 입자로 나누어 작업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는 태극 양태인데요. 그저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유려함이 느껴집니다. 양태 제작 도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말총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일명 머리띠인데요. 1895년 단발령 이후 제작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지금까지 기술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탕건은 남자들이 갓을 쓸 때 받쳐 쓰는 모자의 일종입니다. 조선시대 관직자가 평상시에 관을 대신해 썼다고 합니다. 이 붉은 주립은 조선시대의 군복인 융복을 입을 때 쓰는 붉은색의 갓입니다. 강렬한 붉은색으로 물든 갓이 무척 패셔너블해 보입니다.
사극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갓은 대흥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발의 세계로 넘어가 봅니다. 화해장은 전통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친 이 신발은 조선시대 제례 때 신던 신 제해입니다. 신의 앞코가 넓고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흰 선을 넓게 두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신발은 하나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붉은 바탕에 촘촘하게 새겨진 십장생 자수들이 지금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혜인 이 신발은 말 그대로 수를 놓은 비단으로 만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답고 곱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신발은 적석입니다. 임금이 정복을 입을 때 신던 가죽신인데요. 전통신을 만드는 장인인 화해장 황해봉 선생의 손끝에서 탄생한 전통신. 그 가치를 참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신은 청석입니다. 황후가 예복을 입을 때 신는 신으로 푸른 비단으로 만든 신입니다. 이외에도 돌쟁이 남해와 조선시대 양반과 부녀자들의 신발인 당해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비온 뒤 진 땅에서 신도록 만들어진 신 유해도 있습니다. 물이 배지 않도록 들기름에 결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눈에 띕니다. 신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전통신의 묘미는 곡선을 그리며 날렵하게 올라간 신 코에 있는데요. 특히 신기한 것이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신다 보면 발 모양에 맞게 형태가 잡힌다고 합니다. 신이 사람의 발 모양에 점점 맞춰진다니 역시 우리 조상들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이 깃든 칼, 장도장입니다.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을 의미합니다. 호신과 동시에 장식 역할도 함께하는 장도. 장도는 칼집 장식이 복잡한 갖은 장식과 단순한 장식을 가진 맛배기로 나누고 꾸미는 재료에 따라 금과 은, 오동, 백옥, 나무 등의 이름 등을 붙인다고 합니다.
특히 은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장도라고 부르는데요. 부녀자에게는 정절의 표상으로 시집가는 딸에게 마련해주는 혼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이 날카롭게 느껴지고 칼집의 장식은 세심하고 화려하기만 합니다. 장도의 매력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아함을 담은 담뱃대, 백동 연죽장의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백동 연죽이라는 백동으로 만든 담뱃대를 말하는데요. 백동은 동 58%에 니켈 37%, 아연 5%의 비율로 합금해 완성합니다. 이 백동을 얇게 두드려서 무늬를 넣고 모든 부분을 땜질해 금과 은 세공처럼 섬세한 작업을 통해 작품이 완성됩니다. 담배를 피우며 풍류를 즐기던 그 시절 우리의 조상들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가진 오동상감 무궁화문 연죽을 비롯해서 오동상감 무궁화죽과 오동상강 송악죽 등 마치 하나의 작품 같은 백동 연죽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혼을 담은 붓, 필장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문방사호의 한 종류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던 붓. 증평에서 활동하는 유필무 필장은 1000번의 손길로 하나의 붓을 완성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귀한 작품들. 증평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선자장은 부채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우리의 부채는 둥근 모양의 부채와 접고 펼 수 있는 부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접부채인 합죽선은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부채로 고려시대부터 나전, 금속, 칠, 옥공예 등과 접목되어 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폭에 그림을 그려 넣어 화려함을 뽐내는 선추윤도를 비롯해 다양한 부채의 모습이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화려함 끝판왕, 나전 구절판 찬압과 나전 서류함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공예의 진수라고 불리는 나전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눈부십니다. 자개를 활용해 아름다운 술을 놓는 나전장. 그저 보기만 해도 황홀한 느낌입니다. 식기를 바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활용하는 소반도 오랫동안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소반은 산지에 따라 지역색이 뚜렷하고 제작 기법도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다양한 색감과 모양새의 소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위에 담긴 우주 같은 윤도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활 속의 집터나 묘자리를 잡을 때, 심지어 가구 배치나 잠자는 위치를 정할 때도 방향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일종의 나침반인 윤도입니다. 방향은 물론이고 천문학, 음양오행 등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윤도는 지식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채상입니다. 대나무를 종이처럼 얇고 가늘게 다스리고 이를 이용해 무늬를 만들고 모양을 잡아 만든 용기인데요. 궁중과 귀족계층에서 귀하게 여기던 고급 공예품입니다. 촘촘하게 쌓아올린 모양새가 얼마나 정성이 가득 들어갔는지 느껴지게 합니다. 이외에도 완초장, 옥장 등 섬세한 손끝을 보유한 장인들의 작품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시간의 예술.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에 이르는 소중한 유산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어 행복했는데요. 이러한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